저도 이제 뭐 몇 가지 교사님 본문들을 듣고, 음,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거를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의문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의문들이 음, 내가 이제 뭐 제 직업이 엔지니어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마음 공부는 사실 뭐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예, 그 물음표님인 것 같은데, 예, 그분이 이제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다. 음, 근데 근데 그 생각이 그 과거부터 이렇게 누적돼서 나타나는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죄송합니다. 여자님이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좀 진전이 안 가고 계속 좀 제자리를 돌았거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거를 하게 되면, 음, 그게 과거부터 내가 누적된 어떤 경험이나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뭐 근데 그 물음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뭐 좀 뒤에 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끝까지 듣지는 못했고요. 예, 그거를 제가 그 뭐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사님이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차피 생각이나 경험은 이제 그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음, 그러면 사라지지만 지금 내가 하는 뭐 경험은 바로 직전의 어떤 경험에 연기된 경험이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이 계속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험은 과거 경험의 어떤 흔적들이 연기에 의한 흔적들이 누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이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딱 현재 경험은 이제 과거 경험이 계속 연기되어서, 나타난 경험이다. 이게 맞습니까? 예, 경험이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생각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과거 기억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생각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 해석을 한 생각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보면 제 뇌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뇌세포예요? 예. 아니에요? 아마, 뇌세포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거기에 저장돼 있다라는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음, 그러면 뭘까요? 뭐, 과거에 이제 거사님이 우리의 뇌는 스위치라고 어떤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자,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위치처럼 작동된다라는 거죠. 음? 예, 예. 스위치 작동은 어때요? 온오프죠. 온오프. 예, 예. 온오프. 자, 온오프. 온오프는 뭐죠?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가 아니라, 온오프 된다 이거죠. 온오프. 음? 자, 온오프가 뭡니까? 바로 작용이다 이거죠. 예, 예. 예. 바로, 이, 작용. 작용이 하나의 스위치고, 이 스위치와 저 스위치는 연기죠, 연기. 자, 그 울산과기대 박은순 교수, 지금은 뭐 울산과기대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박은순 교수라고 기억이 되는데, 마치 스위치 작동과 같이 그런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 번쩍 떠오르는
그런 영감적인 그런 것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처럼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예, 바로, 이 어떤 일종의 이 그런 영감, 일종의 자각인데, 그것을 다시 이 과학자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론 기반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 논문화 또는 어떤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술할 방법이 없었어. 또는 기술하기에는 기존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왜? 모든 논문은 다 현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반짝 일어난 그것은 영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에 대한 일종의 통찰, 자각인데, 그런 것은 이 현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논문으로도 그 기반으로 그것을 갖다가 기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에피소드처럼 자기 어떤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작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면은 다시 현상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예, 그런 어떤 뭡니까, 영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스위치가 아니라 바로 온, 오프라고 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그리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온 되니까 이쪽이 온 되고, 이쪽이 오프 되면 이쪽도 오프 되고. 자, 온, 오프, 단지 온, 오프만 있지, 그것을 작동하는 주체도 없고, 가령 거기에 뭔가의 어떤 내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한 거였어요. 스위치 비유는. 자, 그런데, 태희님, 도대체 그게 어디에 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기술적인 개념은 있지만, 예. 현재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거랑 비교하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과거 경험의 그러니까 물음표님하고 대화에서 이제 전체가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예. 그 교사님이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났냐고 계속 물음표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물음표님은, 그거는 태희님이 잠시 좀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났는지가 아니라, 뭐 생각이란 그렇게 가령 어떤 이 생각의 내용은 과거의 경험에 속군화돼서 난다는 거야. 그래요. 태희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거야 뭐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자, 가령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느냐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었죠. 예. 자, 어떻게 알았느냐 물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야. 응? 가령 내가 그렇게 작용하려고 한 게 아니죠. 내가 그런 생각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과거의 모든 경험이 반영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가령 어떤 물음표님의 그 맥락에서의 표현은 일종의 하나의 자각의 경험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물음표님이 들어왔네. 물음표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아니라, 일종의 자각 같은 경험이었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각이라면은, 가령 그런 자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를 물은 거예요. 즉, 어떻게 알았느냐, 자각, 어떤 자각, 그 자각은, 어떤 건가, 어떤 자각인가, 그걸 물은 거예요. 자, 어떠한 경험으로 그거를 알았냐,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서 뭐 경험을 알았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즉, 단지 그것이 생각일 뿐인 거냐,
아니면 그것이 자각이냐를 물은 거예요. 이제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촉구라돼서 일어나는 것이니 그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상하지요. 가령 온갖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음표님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뭔가 확인된 일종의 자각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마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냐, 자각이냐, 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자, 자각이라면은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그런 내용, 자, 모든 과거의 경험이 다 반영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찰, 자각이라면은, 자, 그런 내용에 대한 이치, 사실이 스스로 분명해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것이 왜 그런지가 사실 스스로 분명치 않다면은, 그러면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자,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작용되는지 모르죠. 예. 자,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예, 예. 그런데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은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자각이면 모를 수 없다는 게 확실히 아는 게 자각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자각이면 모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자, 예. 알아지는 게 자각인 거예요. 이해가 일어나는 게 자각인 거예요. 그걸 이름해서 그런 경험을 이름해서 자각이라 그런 거지. 가령 이 스스로 이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생각같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경험을 일어난 그런 경험을 자각이라고 이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항상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견성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 났을 때 이 생각의 어떤 루트가 아니면 이 생각이 과거의 경험에 연기되어서 이렇게 쭉쭉 누적이 된 생각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생각인지가 그냥 알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명, 스스로 발금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거께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그냥 우리가 나는 생각들은 거의 모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생각들은 다 과거에 연기되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생각이라는 게 딱 자명해지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얼마 전에 거사님 본문 올라온 거 보니까 어느 뉴럴 네트워크 전공 자랑이 대화를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 박사과정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네트워크요? 신경회로망.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예. 네, 이제 저도 인공지능을 자료를 좀 봤는데, 예. 인공지능의 어떤 컨셉이 예. 스위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스위치들은 그냥 온오프잖아요. 예.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그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예. 신경회로망, 우리나라 말로 신경회로망인데, 거기에 어떤, 연결이 스위치인데, 그 스위치에 어떤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그 메모리에 과거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해서
누적을 하는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위치에 메모리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제 경험이 아니라서 좀 길게 이야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뇌를 모델링한 게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예. 뇌를 모델링 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가 실제 뇌랑 뭐 똑같냐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알 수는 없고, 과학자들이 이제 뇌를 모델링 했는데 그 형태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서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은 우리 오감의 주로 이제 시각인데 시각의 어떤 입력들이 오고 피라미드의 제일 끝은 이게 이 정보가 맞냐 틀리냐라는 이제 답을 주는 이런 형태의 일종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면 이제 층이 있을 거잖아요. 1층, 2층. 한 3층이라고 하면 1층은 우리 시각 정보들이 이제 예를 들어 100만 개다 그러면 시각 정보 100만 개가 인풋이 되고, 그리고 2층은 그 시각 정보를 이제 중간에서 한번 이게 수집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게 층마다 이제 계속 층층이 그 전 단계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약해서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제일 꼭대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의사결정자가 있어가지고, 이 답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근데 이제 틀리다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다시 그 전 단계의 어떤 연결선의 스위치를 온오프의 형태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온오프 할 때 이제 어떤 온오프는 0 아니면 1인데 0하고 1 사이에 어떤 소수점이 있는 비중들을 이제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는 게 아니라 적당히 열거나 적당히 닫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구현을 하게 되면 그 얼만큼 열고 닫아라가 이제 어떤 메모리가 되고 기억이 되는 거고 학습의 완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 하면 이제 학습이 끝나가지고 그때 어떤 메모리들이 이건 좀 사실 예,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예, 하여튼 뉴럴 네트워크 실제 알고리즘은 이게 예, 이제 그런데, 스위치인데 그 스위치가 네트워크처럼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스위치의 입력값이 0하고 1이 아니라 0하고 1 사이에 어떤 소수점을 가져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소수점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는 게 아니라 조금 열거나 많이 열거나 적당히 열거나 이런 식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스위치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핵심이 뉴럴 네트워크의 각 연결고리에 있는 어떤 메모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학습된 결과가 되고 그게 정보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다른 입력이 태님, 무슨 예, 이야기를 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렇죠. 음, 죄송합니다. 이제 예를 들다 보면 이제 이야기 길어졌는데, 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 계속 어떤 학습들이 누적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누적이 되고 그게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근데 제 이야기를 이제 왜 또 꺼내냐면 어떤 우리의 기억들이 이제 경험들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누적이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바로 전의 경험이 현재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누적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자, 자, 1시간 자, 정도. 태님, 음. 잘라서 미안한데, 예. 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봤자, 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어떤 그런 저장도 없고, 어디에 저장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가령, 이 새로운 경험으로, 가령 연결되는가, 또는, 마치 전달되는 것처럼 되는가. 그걸 갖다가 제가, 뭘로 예를 들었죠?
물결로 가지고 예를 들었죠. 이 물결과 저 물결을.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령 이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뇌에 어떤 저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어떤 그런 만약에 저장된 곳이 있다면 그건 일종의 실체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어떻게 가령 마치 과거의 모든 경험이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냐? 가령 이 대승불교에서 아레야식 하는 그런 어떤 저장식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령 이 초기 불교에서 일종의 바왕가라고 해가지고 어디 그런 이 존재를 갖다 지속시켜주는 어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령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반영이 되는 건가, 드러나는 건가? 자, 그것이 연기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저장 공간도 없고 주체도 없고 가령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물결 비유로서 설명을 했죠. 자,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은 어떻게 되죠? 물결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자, 원래 돌이 들어가면은 물결로 쏙 들어가 나면은 물이 딸려 들어갔다가 물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의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기는 이렇게 상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적어지겠지만, 거기에 있으면 바로 옆에 새로운 물결이 생겨요. 근데 그 물결이 그 물결로 옮겨간 게 아니, 요게 있으니 요 물결로서 물결이 이렇게 우리는 자꾸 물결이 퍼져나간다 그러는데 물결이 퍼져나간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면 요 운동, 돌이 들어간 것은 요 운동만 있어요. 응? 그거는 뭐 태연님이 저보다 더 잘하겠지요. 공학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는 요게 들어가면은 옆에가 튀어나오고, 응? 튀어나오면은 옆에가 들어가요. 이게 생겨요. 자, 이게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 이 물결은 요거는 계속 이러고 있고 옆에도 또 새로 또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또 옆에도 또 새롭게 일어나요. 자, 전달되어 간 것도 아니고 퍼져간 것도 아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처음에 이게 강도나 세기, 강도 여기에 따라서 또는 가령 이게 큰 거냐 적은 거냐 뾰족한 거냐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원래의 물 기둥 이런 거하고 사라지는 여기에 따라서 옆에도 그런 어떤 모양과 그런 세기와 그런 파형이 똑같은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간 것도 아니고 전달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다른 데서 또 돌이 하나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계속해서 새로 생긴 것이 요렇게 되고 있는데 코도 또 그렇게 되면은 요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 누적이 되죠. 예, 누적이 아니죠. 누적이 아니에요. 어디에 누적이 돼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또 물결이 생기겠죠? 예, 예. 근데 그것이 가령 옮겨간 거라든가 전달해 준 게 아니니. 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거기다가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은 그런 간섭에 의해서 생긴 파형이라든가 거기에 바람이 불면 또 바람의 거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이죠. 바람이 물결에 뭔가 전달해 준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바람 뭐 또 수없이 다른 요소들이 생기면은 자,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마지막에
끝에 남아있는 그 물결에 그런 모든 지금까지 그런 바람도 반영돼 있고, 이 물결도 반영돼 있고, 저 물결도 반영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파형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예. 자, 예, 그런데 맞습니다. 보세요. 이게 저기한테 전달해 준 것도 아니죠? 응? 그게 이렇게 변한 것도 아니죠? 자, 바람이 물결에다 뭘 전달해 줬어요? 응? 자, 뭔가 바람에서 물결로 뭔가 옮겨갔어요? 자,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이죠. 자, 그렇지만은 마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물결의 그런 경험들이 그 파형에 모든 그런 경험들이 다 반영돼 있죠. 자, 어디에 저장소도 없고, 응? 자, 그런 것을 갖다가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해서 그렇게 구현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작용되는, 이게 바로 작용의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마치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다 반영돼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영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상속이다 그래요. 자, 상속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게 상속이라는 거죠. 자, 마치 요 물결의 모든 경험들이 요 물결에 전달되는 것 같죠? 실제로는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니죠? 이 물결은 이 물결이고 이 물결은 이 물결인데 마치 그러한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전부 다 반영돼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러함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치를 연기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런 저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 네, 뭐, 예, 제가 이제 어떤 반문을 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예. 어떤 자연현상들은 만약에 이제 호수에 아까 돌을 뭐 여러 개를 던지고 바람도 불고 어떤 작용이 있을 때, 그 다음날 와서 보면은 이제 그 어제 있었던 일들은 이 호수라면 다 사라지고 없고, 그 다음날 한 행동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 자, 사람, 예, 사람이라는 현상이 뭐 주체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자, 그게 이 어제 바람 물결이 다 사라진 것 같지요. 응? 자, 그것은 바로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다시 이 기후에 영향이 미쳐지고 공기에 영향이 미쳐지고 또 이 호숫가에 땅에 또 영향이 미쳐지고 응? 자, 이렇게 온 우주가 그렇게 서로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 그게 끝났다? 아, 예. 보세요. 이 물결과 이 물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렇게 물결이 되면은 바로 그 온도, 자, 이 공기에 영향이 미쳐지고, 공기에 영향이 미치면 공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공기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수증기의 어떤 그런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온 우주가 다 그렇게 연기작용, 끝없는 작용의 연기로서 서로 연관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걸로 끝났다? 예,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 그거는 태연님이 바로 요 어떤 현상, 요 현상에 한해서 이 현상이 실체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 것인 거예요. 자, 파도가 그냥 호수에 있는 그 물만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 사고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거사님 말이 맞습니다. 일단 뭐 그 호수에 돌 2개 던졌으면 이제 돌 2개가 늘었으니까 호수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자, 네. 가령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거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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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고성제 있잖아요. 예, 사성, 예, 예, 사성제에서 삶이 고라고 하는데, 예. 그게 삶이 뭐예요? 아, 이진봉님은, 삶이 곡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걸 예. 왜, 자, 그게, 이진봉님. 네, 고라는 말은요, 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괴로울 고에 바로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사성제, 고성제 할 때 고라는 것은. 또, 그리고 불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삼법인의 일체계고, 그러죠. 일체계고, 그러죠. 예,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이 고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고를 모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고라고 하는 것은 이 두카라고 하는 이 빨리어를 번역한 이 한자의 두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롭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라 불안정, 불만족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불안정,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족이라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가령 예를 들면, 배가 부르면은 뭔가를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질 않지요? 가령, 배가 부른데, 야, 이거 맛있는데 먹어봐, 먹어봐, 그러면, 야, 배불러 죽겠는데 먹는 게 고역이야, 오히려. 어? 자, 배부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지요? 자, 그렇듯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뭐죠? 만족이라는 거면은 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불만족이면은 배가 고프다는 상태면은 뭔가 자꾸 먹을 것이 눈에 띄어지고 자꾸 관심이 먹을 것에 일어나지요. 예, 바로 그렇게 뭔가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 상태, 이걸 불만족, 불안정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작용들이 일어나고 온갖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불안정,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 또한 몸과 마음의 작용의 현상이죠. 그런데 작용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불안정, 불만족이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바로 고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고다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걸 번역할 때 사실은 좀 잘못 번역했어요. 자, 두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불안정, 불만족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사실은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괴롭다, 불편하다 그러죠. 통상 뭔가 자꾸 일어나면 지겹죠.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도 지겹죠.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밥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는 거, 하루 3끼씩 또는 2끼씩, 하루 1끼씩 또는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 지겹죠? 응? 한 번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맨날 잠을 자야 된다는 거 지겹죠? 예. 자, 바로, 그래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즉, 불만족인 거예요. 즉,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통상 괴롭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 좀 지나치게 의역한 그런 감이 있어요. 어쨌든 일체계고할 때 참 그 뭡니까 고라고 할 때 사성제에서 고성제 할 때 고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그런 어떤 이 불안정으로서 자꾸 일어나는 그런 상태, 이걸 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고성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사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예, 고사님, 그 고라는 게, 예. 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고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예,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예,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쵸. 해석이고, 뭐가 하거나, 예, 예, 그냥 예. 작용이 어쨌든, 일어나는 예. 거죠. 예를 들면은, 바람이라는 작용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나뉘져야 바람이 일어나지요. 가령 기압이 똑같으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일어나질 않지요. 네. 바로 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불안정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 경우에 바로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밀도가 높은 쪽에 낮은 쪽으로 공기가 흐르죠. 그걸 바람이라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 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가 아니라, 먹는 문제는 그야 또 뭐 의도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정한 상태죠. 즉, 어떤 불안정입니까? 즉, 이 몸의 어떤 기능이 작용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능 작용되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족 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땡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배고픔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고다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상태를 고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령,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꾸 이제 의도가 일어나죠. 의도가 일어나죠. 뭔가 먹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죠. 응?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못 먹는 거고, 가령 너무 배가 고픈 게 느껴지면은, 안 되면 도둑질 할까라는 의도가 일어나서 빵가게 가서 그냥 훔쳐 먹는다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응? 자, 암튼, 바로 그런 배고프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
바로 이런 경험 상태를 고다라고 이름하는, 두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을 제가 오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누구나, 아, 예. 물어볼 그, 필요 없어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예.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노인들이시고, 병원까지 이동이 항상 제일 문제예요. 운전도 못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나면은 뭐, 모시러 가기도 하고, 시골 병원이라 뭐, 모셔다 드리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고, 이제,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한두 번 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좀 데리러 와라, 이렇게 전화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상황이 안 될 때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요즘 발생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나를 집에 데려다 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분이 만약에 차를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저희 병원의 직원은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안 됐어서 모셔다 드린다고 하면 저는 그 어머니를 그냥 보내면 제가 불편해서 모셔다 드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혹시 뭐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타심이 뭔가 그게 되게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다른가? 예, 직원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모셔다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너무 강력하게 제가 편치 않아서 모셔다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타심이 정말 이타심이라는 게 뭘까? 그게 되게 의문스럽게 의문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또, 예. 내가 너무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좀 요즘 그 부분이 계속 좀, 예, 답이 떠오르질 않네요, 교사님. 예. 이타심이 뭡니까? 이타심이. 예. 뭐,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게 이타심인가요? 이기심은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게 이기심인가요? 예. 이기심이나 이타심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뭐냐? 결국에는 생각 기반이라는 거죠. 가령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면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생각이나 내가 불편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생각이나 생각이 다를 뿐이고 생각에 기반되는 그런 것일 뿐이죠. 진정한 이타심은 뭡니까? 진정한 이타심은 하여튼 뭔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작용되는 마음대로 우러나는 마음대로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타심이라고 하는 그런 남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또는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기반이 아닌 그냥 그런 경험인데 그것이 마치 옆에서 보니까 남을 돕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일 때 그걸 이타심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해해서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해했든 남을 이해했든 뭔가를 이해해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타심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이기심일 뿐인 거죠. 이기심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이름이 이타심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이타심과 그냥 이기심과 다를 바 없는 이타심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런 그런 생각의 경험이 원인이 돼서 그런 생각의 경험이, 그런 이타심에 이름하는 경험이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렇지 않으면은, 은하수님 불편하지요? 응? 안 모셔다 드리고 나면 이제 뒤가 불편한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바로 그것이 관념 기반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관념 기반이 아니라면은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이타심이라는 것은 관념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겁니다. 가령 다른 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스라고 그러는데, 응? 자, 다른 사람을 이해스니까 가령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면은 뭐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서 했으면은, 그런데 가령 그 할머니가 그렇게 데려다 달라 그러면은 이 불편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서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주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닌데, 이 도와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또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 가령 그런 것은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것은 다 그런 관념 기반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기심이든 이타심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 불편의 원인이 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타심이라 이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령 어떤 진정한 이타심은 남을 돕는다는 것도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도 그런 관념 기반이 아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우러나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기반이 있지 않는,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런 것을 이름해서 이타심이라 합니다. 자,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일 뿐이다. 가령 노력하는 것이 아닌데, 애쓰는 것이 아닌데, 옆에서 보면은 뭔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을 노력이라고 하듯이. 내가 참는 게 아닌데, 참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옆에서 보면 마치 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인욕이라고, 인욕바람이라고 이름하듯이.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이다라고 하듯이. 그와 같은 것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잘 아직 와닿지 않는데 알아질 거라. 네. 자, 전에 뭡니까? 나가르주나님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예. 바로 그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타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이라 그러든 자비라 그러든 이타라고 그러든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함을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뭘요? 어떤 걸?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타심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아, 사실은 아까 방금 그 어떤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아서,
하여튼 그 궁금한 게, 예. 어, 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밀도를 얘기하셨잖아요. 밀도? 예. 예. 그 고를 얘기할 때 뭐 기압차라든가 어떤 밀도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밀도라는 단어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공간을 어떤 좀 내포되어 있는 어떤 단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 자, 있거든요. 물음표님. 예. 밀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일어나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밀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 거기서 밀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도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손가락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그런 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음. 응? 물음표님, 뭐 예. 불만이면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밀도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건지, 뭐 예, 이치를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예. 안 돼가지고. 단지 불안정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라고 그,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뭐, 그, 고라고 하는 게 그 배고픔만, 뭐, 그러니까 배고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 뭐 불안정하다고 뭐 말씀하시는데, 자, 그 이치나 바람이 일어나는 이치나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바람이나 뭐 생각이 일어나는 거랑 뭐 그것도 다 불안정, 뭐 그런 이치와 뭐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타심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타심 말고 뭐 다른 어떤 뭐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자비희사를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사랑이라 그러죠. 음, 자비사요? 예. 어, 자, 그런데 자라고 하는 것도 예. 구체적인 어떤 이 상황에 따라서 모습은 다 다를 거고, 현상은 다 다를 거고, 비라고 하는 것도 그러할 거고, 희라고 하는 것도 그럴 거고, 사라고 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자비희사라는 것이 또 내게 다른 거냐? 그렇지 않고 그것도 또 다 어떻게 보면 경험 상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 근데 누구를 위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기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 그게 좀, 많이 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누구를 뭐 위한다라고 하면서 한 적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편하니까
남 보고 막 뭐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도 불편함이 그냥 없고,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또 물어볼 거 생각나면 또 물어볼게요, 그럼. 그러세요. 오늘 원통님 너무 반갑네요. 원통님. 거사님 왜요? 난 지난번에 삐져서 지난번에 안 나온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거사님, 네. 애기 아빠가 응. 영화를 집에서 유선으로 보는 TV인데 거기가 돈 내고 영화 보자고 예, 예. 그래가지고 아, 못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거사님 제가 그날 거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 제가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사실. 왜 예, 자꾸 꼬치꼬치 물으시는 거야? 나는 별 생각 없이. 예. 그냥 그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드렸는데, 거사님께서 꼬치꼬치 물으셔서 제가 불편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거사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제가 간념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알아주려고 그러는데 간념에 빠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아듣나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제가 거사님께 여쭤본 게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사님 내가 너무 창피했는데 이거를 왜 올리셨나 다시 듣다가 너무 창피한 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듣다가 그냥 말았어요. 못 들었어요. 예. 왜, 창피한 게 올라왔다는 것은 원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원통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자기 목소리든 남의 목소리든 이거는 내용이죠. 응? 벌써 내 목소리, 남의 목소리 이러면 원통이 아니. 응? 이러면 벌써 나와 남의 구분과 차별 상태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원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연관된 거는 원통이 안 되고, 나하고 별 관계 없는 것은 원통이 되고, 이래가지고서야. 사실은 모든 삶에서의 불편이라는 것은 다 나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내 목소리, 나라고 하는, 바로 나와 연관된 어떤 것의 원통이 돼야 비로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통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불편한 게 어디로부터 생겨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생기죠.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 가까우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불편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부모와 자식이고, 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원통이 돼야 비로소 이제 이 삶의 원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내 목소리에 벌써 원통이 안 된 거죠. 응?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창피하다? 예, 그것은 벌써 내가 어떤 생각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창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될 때, 원통이 될 때 아마 원통님의 삶은 진정한 자유의 삶이 될 거예요.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응? 우보거사가 뭐라고 하든,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어?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의 삶이 되게 될 겁니다. 거사님, 제가 범타나 봐요. 음, 요새 굉장히, 음, 별일이 없거든요? 예, 집에 별일도 없고, 누가 저보러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얘기도 하기 싫고, 음, 어, 그렇다고 막 많이 우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처진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원통이 안 돼서 네. 그렇지. 아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뭐 원통이 될 것도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자, 결국에는 이 봄 탄다라는 것이 생각이 있고, 또는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의 내용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상태죠. 즉, 느낌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죠?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즉, 바로 생각 또는 느낌의 내용의 원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봄이 아니어도, 봄이면 오히려 뭐예요? 꽃이 보였다가 다른 때도 그냥 하루 중에 수없는 경험에 따라서,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느낌의 내용도 있고, 저런 느낌의 내용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하고 있다? 즉, 판단이라는 것도 어떤 생각이 있는데, 결국에는 생각의 원통이 안 돼서 오래 간다는 생각의 원통이 안 되니까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사실은 순간순간의 경험일 뿐이죠. 오래 간다는 것은 그 생각이 들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규정하는 상태가 되면은 마치 봄날 내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내 그랬어요. 사실 밥 먹을 때 그 생각이 안 나면은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몰라요. 응? 예,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내내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바로 내내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의 원통이라는 경험 상태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내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 때만 내내지요. 사실은 그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이 들 때만 그런 것일 뿐인데 또 다른 생각이 들면은 아무 그런 그 봄날 내내 어쩌다 저쩌다는 것은 없는데. 응? 그래서 어떤 생각에도 원통이, 어떤 느낌에도, 즉 내용에는 전부 원통. 자, 그러면은 가령 비 올 때 있고, 햇빛 날 때 있고, 또 서늘할 때 있고, 더울 때 있고, 그와 같은 것일 뿐이죠. 온갖. 근데 그 중에 어느 걸 가지고 내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매 순간 다 다른 걸.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 경험 내용에도 원통. 왜? 다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사실 뿐인 건데 사실은 봄날 내내 그렇다. 이거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사실이 아니죠. 다른 생각이 들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드라마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규정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내내 그런 것 같은 그런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원통 또 원통. 응? 예. 그래서 원통님은 계속 원통 점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뭐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하시면 돼요. 이 말이 좀 버릇처럼 나오네요. 음. 하여튼, 그, 어, 그러면 원통이라고 하는 게, 그 아까, 그, 누구를 위해서, 위하면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관념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뭐, 괴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러함이 없는 상태가 원통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자, 괴로움이 느껴질 때는 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느껴지나요? 바로 남을 이해한다라는 예, 그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생각에 예, 매였을 때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예, 예, 그 생각에 무심, 그 생각들하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그것을 원통이라 예. 이름합니다. 아, 그래? 아, 그래서 결국 무주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 도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음, 음, 자, 원통이 왜 원통인 거예요? 저 절에 가면은, 저 어떤 절에 예, 가면 원통 보전이라고, 대웅전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자, 원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보물을 모시는 데, 그런 이 집, 그게 원통 보전인데 도대체 원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그런가?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원통이란 거고, 그게 가령 수행의 핵심이죠. 그게 바로 수행이죠. 그러니까 절에서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경험 상태가 바로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대신에 원통, 그런 경험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이 집, 그게 원통 보존이. 어, 그런 상태가 수행이다. 예, 예. 아, 사실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예. 최근에도 뭐 영상, 뭐, 최근에 제가 뭐 나오는 영상 들으니까 막, 뭐, 긴장되고, 뭐, 느낌이 들고, 막, 뭐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이해하려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요즘에는 뭐, 들어도 뭐, 좀 어떤 불편함?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음, 아, 음. 그러면 그런 상태면은 자각이 일어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 상태면은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예, 얘기죠. 그야, 예, 그러니까, 원통이라는 말에, 뭐, 그것까지 뭐, 예. 붙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하여튼, 원통이란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과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예. 지금 공득시대 뭐 죽여 놓은 게 뭐, 그 공이 무상하기 때문에 공인가요? 공이 무상하기 때문에 공이다. 예, 공은, 원래 무상하기 때문에 공이라기보다는 무하기 때문에 공이죠. 예, 무아요. 예. 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무하, 고를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 무상, 무하, 고라고 하는 것을 뭐, 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은 바로 이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실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자, 이 그런 것을 공이다 그래요.
공은 뭐가 비었느냐? 실체, 주체가 없는 그런 것을 공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라, 실체나 주체가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바로 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바로 작용의 연기되기 때문에 무아죠. 주체도 없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함을 공이다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작용의 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아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무상이죠. 그리고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경험 상태, 그러한 상태를 바로 고다 두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란 말은 가령 무상무아 고라고 하는 그런 상태와 같은 거고,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바로 무아와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것은 또 연기와 같은 말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 거사님, 예, 예. 아까 원통님께서 왜 그 기분이 좀 그런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왜 기분이 나쁜지. 예, 예. 그 상태에서 원통이라는 것이, 음. 그러면은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런데,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냥 원통인 건가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면 원통이 아니겠지요? 예? 자, 근데 도대체 저는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그러는데, 예?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오지를 않나요?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 관계없이, 아니 그냥 보이면 보임이고 들리면 들림이고 느끼면 느껴짐인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나요? 생각이 안 알아지나요? 그럼 받아들이면은 또 어떻게 되나요?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경험되고, 경험되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말이고. 응? 자, 진정한 받아들임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자,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함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함도 없는, 가령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받아들임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왜 받아들인다라고 하나예요? 예. 그것은 전부 다 벌써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도대체 모든 것이 바로 소리가 있으면 들림이 있는데, 들림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알미 일어나는데, 도대체 거기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에 붙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가령 서구의 서양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수행에 대해서 가령 뭐 받아들인다, 뭐 허용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이 도라 이름하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존재관념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어떤 주체도 없고 어떤 주체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도라이름한 거고, 그러한 경험 상태일 때 불편,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데, 도대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받아들인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그리고 또 받아들인다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도대체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으면 안 받아들인다는 말도 있을 텐데,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경험이 안 되는 건가? 받아들여야 비로소 경험되는 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다른 경험 상태인가? 예. 자, 그래서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주체가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뭐 받아들인다, 허용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국의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말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표현이 당연한 것 같은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그런 관념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그냥 인정을 해준다면은 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굳이 이해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요. 내려놓으라는 말도 똑같은 말. 그런데 바로 내려놓으라든가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불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불법은 바로 무아라고 하는 주체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인데, 도대체 내려놔라든가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도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굳이 가령 금강경에 얘기한 것은 그냥 무주상이 있을 뿐, 그리고 육주현행성도 무심이 있을 뿐, 받아들인다, 내려놔라, 그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그것을 썼다라면은 그것은 도라고 하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인 겁니다. 약수님. 약수님, 아니, 그게 헷갈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분이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전혀. 근데 기분이 다운됐는데, 그 상태로 그냥 보이면 보인 대로, 들리면 든 대로 그냥 있으라는 게 그냥 그대로인가요?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가 아니죠. 있으려고 하면. 뭐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가 아니. 왜 원통이다 라고 그냥 그대로라고 그래요. 자, 일어나는 것은 다 매 순간 다르기 때문이죠. 네. 가령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꽃이 보인다, 기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뭔가 맛있는 게 보이면은, 야, 저거 사다가 오늘 가족에게 해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령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 하는 것도, 가령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 그것도 그때만의 문제. 그때만의 문제로서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가령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면 금방 입에서 이렇게 미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내 삶이 그렇다, 봄날이 그렇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의 경험은 그 순간의 그냥 경험 그대로일 뿐이죠. 자, 경험은 매 순간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의 경험으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경험되는 느낌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냥 원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수님. 제가 지금 일어난 생각은요. 그냥 그런 감정이 있었을 뿐인데 그냥 우울하다는 생각으로 규정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이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울하다고 규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진 것일 뿐입니다. 부사님, 예, 예. 아까 이어서 제가 아까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어떤 불교 중도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보통 방아착이라는 말이 내려놓음이잖아. 예. 내려놓음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아착이라는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실제로 내려놓다는 의미로 쓰였던 게 아니라 어떤 중도나 이런 거에 다른 표현이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혹시 배경을 아십니까? 방아차이란 말이 나온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자, 아, 그래서 방아착을 쓰더라도, 가령 그런 이 도다, 무주상이다라는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표현이니까 내려놓으려고 애쓴다든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네. 만약에 그런데 방아착을 정말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렇게 쓰인다면은, 그거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즉, 내려놓는다는 주체가 없는데, 내려놓는 그런 주체가 없는데, 행위의 주체가 없는데, 내려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말은, 만약에 그것이, 가령, 내려놓는다, 방아차이란 말이, 내려놓으니까 붙잡음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면은, 그러면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건강계 무주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바르게 쓰인다면은 방아상이라 하는 거든 받아들인다 하는 거든 무주상이라고 하는 거든 육주현행성이 무신무념무상이라 하는 거든 자, 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만약에 그런데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받아들이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허용하려고 하고 또 방아착 내려놓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거사님, 예, 어떤 순간순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데, 예. 어떤 관념이 있어서 어떤 기분이 나빠지고,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가, 기분이 나빠지고, 또 다른 게 일어나서 기분이 또 좋아지신데, 그저 그럴 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념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사님, 예, 예. 대면 법회는 언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대면 법회 있으시다고 올리신 예, 거. 예, 예, 예. 코로나만 조금만 진정이 돼서 뭐 어떤 그런 어떤 거리두기라든가 어떤 제한만 없어지거나 그것이 완화되면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가 진단 키트로 한번 확인하고 오라든가, 음식은 뭐 나눠 먹지 않는다든가, 뭐 어떤 이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은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런 제한이 있나요? 서울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8명인가 10명까지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한만 없어지면은 예. 시작할 겁니다. 용케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시고 잘 살아남으시는 것 같네요. 예, 엄청 많거든요, 요즘. 예. 예. 우리 옆에 사시는 사장님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네요. 예, 그냥 놀랍지도 않고 이제. 그, 방금 좀 이해가 된 건데, 음, 그, 그러한 상태가 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돼서요. 예, 그러니까, 아예 솔직히, 그, 뭐 전에 이렇게 거사님이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막 좀 긴장되고 뭔가 그런 게 느껴졌던 게,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뭔가 떠올려서 뭔가, 이렇게 억지로 그거를 떠올려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했다?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 그런 게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 기반이었으니까, 어떤 그런 상태였으니까, 뭔가를 떠올려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그렇게 막 떨리고, 그랬다라는 게 좀 지금 좀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좀 웃긴 게, 사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 기반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 이거는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그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는 이런 어떤 형상이 있고 주변은 뭔가 어떤 텅 빈 어떤 공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우리 지구에는 어떤 공기라고 뭐 하는 어떤 뭐 바람이라고 하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어떤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그냥 배우기로는 그러면 우주에 가면은 음, 뭐 저가 우주를 직접 간 건 아니지만은 거기는 뭐 어떤 공기랄 것도 없고 음, 뭐 어떤 뭐 먼지랄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뭐 어떤 그런 게 없어도 음, 그냥 거기에서도 뭔가 작용이 좀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 어떤 그것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어떤 작용들로 연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그냥 중력이 뭐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작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우주에 나가서 뭔가 아무런 뭐 어떤 게 없어도 우주에 나가도 뭔가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음,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그, 이거 좀, 어, 좀 궁금한 건데, 음, 그, 어, 그, 뭐지?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일상에서, 음, 뭐, 오히려 일상에서 이렇게 괴로움도 느껴지고, 그런 괴로움에서 내가 뭔가 어떻게 남을 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다든지, 그런 게 자극이 돼서 이제 원통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구태여 뭐 자선이라는 어떤 수행을 시키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뭐 자선이든 뭐 행선이든 그런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 음, 뭐 일상 삶에서도 뭐 그렇게 자극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하선을 시키는 게 아니죠. 행선을 시키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자선이든 행선이든 바로 그런 경험 상태, 매 순간의 경험 상태의 점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선을 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앉아 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걷는 수행을 하라고 해서 걸으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감이 와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도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행선을 할 때도 발바닥에서 나는 느낌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뭐 그런 걸 느껴봐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자, 자선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 그런 경험 상태의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예, 가령 뭐 어떤 수행홀이라든가 예, 그런 모여 있으면은 그럼 뭐 자선을 해야지. 그래서 걸어 다녀 버리면은 다른 사람 못 하죠. 응? 그래서 이 앉아서 경험 상태 점검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이면은 자선하라라고 그러는 거고, 예, 예, 이 걸어서 하는 그런 어떤 수행 점검, 경험 상태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걷는 수행하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죠. 그냥 뭐 그래서 딱히 뭐 자선이나 행선이나 뭐 그렇게 하라는 거에 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선을 하라든지 뭐 행선을 하라든지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자선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자선하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예, 바로 이 수행 점검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경험 예, 상태의 점검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예,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연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거지. 자선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선하려고 한다. 응? 앉아서 뭐 하려고 한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그건 자선이 아니라, 응? 예, 뭐예요? 바로 뭐 내가 한다라고 하는 무지 상태일 뿐이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자선을 하라고 하는데 뭐 어떤 자선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 뭐 자선에 대한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는 다 어떤 그런 관념 기반에서 나온 얘기들이네요, 그러면은. 꼭 그런 기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관념 기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가장 가령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세를 특별하게 유지하려고 함이 없는 가장 편한,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완된, 하려고 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자세를 뭐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요. 가령 거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앉아야 되죠? 앉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럴 경우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으니까 가령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자선이 아니라 가령 예, 바로 그런 것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가령 어떤 이런 앉는 자세라든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바로 거기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자세라고 하는 것의 경험 상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예, 그러면 예, 소리가 적어가지고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정님, 소리가 적어서 저를 부른 줄을 몰랐어요. 소리가 적은데. 제가 제일 크게 했는데, 지금도요?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요? 조금 커지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도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다른 분들 잘 안 들리겠다. 목사님, 제가, 예, 이제 됐네. 예.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런 법문을 제가 목사님 법문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다정님, 죄송한데, 지금 어디 밖에 계신가요? 집이에요. 집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잡음이 많고 소리는 좀 적고 그러네. 듣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요? 다른 때랑 똑같은데 왜 그러죠? 그러면 다음부터 좋아요. 이제 됐어. 제가 스피커에다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 부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요. 이제, 제가, 거사님, 이렇게 법문 듣다가, 이렇게, 궁금해 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은, 밖에서, 개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렇게 할 때, 예. 개소리네라고 생각이
개소리라는 알아짐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미 생각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그 우주상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아니요. 생각이 개입한 게 생각이 들면 생각이 알아진 것일 뿐이죠. 그런데 개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가령 저건 진짜 개소리야. 개가 진짜 짖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개소리라는 생각이 알아지고 지나갈 뿐인 거죠. 응? 개소리가 들리면은 이미 생각으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응? 저게 지금 진짜 개소리다라고 이렇게 가령 어떤 규정된 상태냐, 아니면 그냥 멍멍 소리가 그냥 들리고 지나갔을 뿐인 거냐라는 거예요. 응? 이게 실제로 경험적으로 구분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이해가 되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는 한데, 그러나 그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정이. 내일 비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내일 비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때요? 내일 사실 비가 올 거야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응? 다정님? 다정님? 네. 예. 그 내일 비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응? 안 그래요? 네. 그 내일 비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내일 반드시 비가 와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비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확인된 게 아니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내일 비가 올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실제로 내일 비가 온다라고 딱 믿어버리면은 실제로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의 차이, 이거는 스스로의 경험으로 그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내일 비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알아지죠. 그 생각이 알아진다고 해서 다 생각으로 규정한 상태가 아니, 생각이 개입한 게 아니라 생각은 그냥 일어난 거죠. 생각이 뭐 끼어들어서 개입하려고 생각이 일어나요? 그냥 생각이 문득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거죠. 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개입하고 생각대로랑 규정한 게 아니, 응? 그런 규정된 상태일 수도 있고 규정되지 않고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는 상태일 수도 있죠. 다정님?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것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달라? 예, 그거는 스스로의 스스로 경험으로 확인돼야만 비로소, 그런 차이, 그런 경험의 차이, 이렇게 알겠대요. 어버거서가 그걸 말로서 백날 해봤자, 가령 그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경험 상태의 차이가 이해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정님. 그래서 스스로의 경험으로 확인돼야만 비로소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와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는 경험 상태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가 스스로 확인돼야만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사님, 저기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예, 그 경험 상태가 무주상이나 무심 경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